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 죽은 상권과 인기 있는 상권,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이레컴퍼니스의 이덕재입니다. 저는 현재 동국대학교 기술창업학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있고요. 연세대 전경창업대학에서 창업학을 전공했습니다. 상권 분석은 창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권 분석이 창업의 첫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요. 사업자 등록에는 점포 입지에 대한 주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포를 입지하려면 상권 분석이 되어 있는 곳에 정확한 곳에 입지를 하여야 하겠죠. 그러면 상권 분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상권 분석은 목적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부동산 투자용으로 쓰는 상권 분석과 창업형으로 분석하는 상권 분석이 있습니다. 투자형 상권 분석은 물건지를 선정하고 투자금을 지불하면 그 이후에는 커다란 이슈가 없습니다. 하지만 창업형 상권 분석에는 창업 목적에 맞는 자기 업종에 맞는 부분과 그 부분에 맞는 자금을 조달하여서 점포를 선정하고 그 안에 인테리어와 집기 등을 집어넣고 비로소 창업이 시작되는 거죠.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는 부동산 투자와는 좀 다르게 가게의 운영, 고객의 서비스, 직원의 관리, 그리고 상품 품질, 거기에 회계, 마케팅까지 매우 세세하고 정밀하게 신경을 써야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이죠.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여 그것을 갖다가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권은 성장하는 것과 쇠퇴하는 것을 갖다가 파악해서 사업 아이템에 부합되는 입지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템을 적용하고 수정해서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를 갖는 겁니다. 상권 분석의 목적은 투자 대비 최대한의 수익률과 최고의 고객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최소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참치 해체 기술이 있다고 해서 대학가에 고급 비싼 참치집을 갖다가 오픈을 하게 된다면 고객 유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이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다면 상권 분석 후 점포 입지를 통해서 마지막 단계의 아이템을 장착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상권의 제일 조건은 입지, 두 번째의 조건도 입지, 세 번째의 조건도 입지입니다. 입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상권 분석에서 지나치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권 분석을 통해서 창업 전 투자 리스크와 창업 후 효과적인 마케팅 촉진,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수립한 모든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업종이나 크기, 투자금 이런 것에 상관없이 상권 분석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정보를 갖다가 수집해서 고려하기에는 창업자들에게는 너무 다소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권 분석 전용 사이트나 서울 우리 마을 가게에서 보내주는 상권 분석, 그리고 SGI 통계 지리 정보 시스템에서 주는 정보를 이용하는 등 또는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권 조사를 하였다면 그 수집된 내용을 수치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치화하는 것은 아무리 나쁜 상권이라도 좋은 입지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갖고 수치화하여야 합니다. 이런 수치화 기준이 되었다면 조사한 상권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권인지
확장이 되고 있는 상권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처음 보았던 상권과 나중에 보았던 상권이 무엇이 다른지, 또 유동인구, 시간, 계절적인 차이가 있는지 혼동하지 않는 기준점을 갖게 되는 거죠. 창업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상처가 되는 것은 곧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상권 선정은 창업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많은 정보를 창업자 스스로 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때문에 상권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권의 유형을 파악하는 건데요. 어떤 상권이 나에게 좋은 상권인지, 어떤 상권은 피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점으로 크로스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상권 유형을 파악하라는 얘기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엔 1, 2등급인 주요 중심 상권가 명동이나 충무로, 시청 등 같은 그런 곳이 되겠죠. 두 번째는 역세권입니다. 서울 시내에 역이 약 37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역세권을 구분하여야 할 거고요. 젊은 층이 많은 대학가 상권, 그리고 또 특수 복합 상권이 있습니다. 몰 상권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하남, 고양, 위례 같은 스타필드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쇼핑과 오락, 외식, 문화, 그리고 여가가 같이 있는 곳이죠. 한마디로 대형 복합 상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배후 인구인데요. 이것은 유동인구와 구분해야 합니다. 배후 인구 중심으로는 배후 주거지 중심인 항아리형 상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피스,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상권이 요즘 한참 뜨고 있죠.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이런 배후 인구가 있는 곳이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곳을 저희가 상권을 선택할 때에는 경쟁사 분석이 필수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쟁사의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총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역과의 거리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역과 가깝면 가까울수록 임대료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매출이 그만큼 받쳐주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매출이 그만큼 올리려고 하면 직원 관리와 인건비 증가는 필연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포의 회전율, 마진율을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세밀화, 정밀화, 데이터화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갖췄다면 경영 전략 수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중심, 여기서 조금 떨어진 입지에서도 배달 같은 것을 병행하는 경영 마인드, 경영적인 기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빠지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유동인구의 함정, 그리고 독점권을 주겠다라는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데에 독점권을 보장하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거예요. 상권, 입지마다 각자의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흐르는 상권이 있고 모이는 상권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상권은 흐르는 상권, 유동인구가 많은 흐르는 상권보다는 좀 저지에 있는 모여있는 상권의 포인트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동네 사정에 밝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여러 명과 의견을 같이 구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상권은 사람처럼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도입기,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를 이어서 쇠퇴기로 가는데요. 성장 도입기에는 F&B 창업이 주를 이루고요. 성숙기에서는 의류나 생활 소매에 대한 비중이 높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남동의 배후 인구를 구성을 보면 연령대가
약 60대의 연령층들이 이 배후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배후 인구의 60대에는 20, 30대의 자녀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연남동이 지금 20, 30대에 뜨고는 있지만 60대에 대한 배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상권의 나이에 따라서 이 주기가 10년 주기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상권의 나이 업종 구분을 보면 10년 내에는 주로 음식점과 소매점이 일부 양분을 하고 있고요. 10년 이후에는 소매 부분이 많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상권 자체는 유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따라서 좋은 상권이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유동인구가 많고 소비 성향이 강하며 확장 중인 상권을 말하죠. 하지만 이런 상권을 섣불리 판단해서 들어가는 것은 금물입니다. 뜨는 상권이 안정화되기까지 또는 죽어가는 상권이 완전히 소멸하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은 조금 빨라져서 뜨는 상권 형성에 대해서는 전에는 10년 정도 걸렸다면 요즘에는 3, 4년 정도의 상권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2021년 8월에 서울시 일반 음식점에 대한 개업 현황입니다. 4대 상권이라고 하죠. 지금 붉게 열이 올라와 있는 지금 상권, 홍대를 비롯한 신촌, 영등포 상권이고요. 1급지인 서울역, 명동, 종로. 종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종로의 뒤에 있는 직장인들을 배후로 갖고 있는 피막골 이후에 정갈하게 되어 있는 상권들이고요. 또 하나는 대표적인 상권, 강남의 강남 상권이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나머지 부분들 왕십리, 잠실,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화곡동 이런 쪽의 상권을 기타 상권으로 해서 4대 상권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상권에 대한 공실률을 보게 되면 도심 지역 상권이 공실률이 지금 2018년에서 21년까지 약 9.8포인트나 공실률이 올라갔습니다. 명동 지금 전쟁이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면에서 강남 강남 지역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지금 17%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공실률이 있기 때문인데 강남 같은 경우도 공실률이 도심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워낙 높은 임대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임대 수준이 조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 도심 지역의 공실률이 급격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중대형 상가는 그렇지만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조금 다릅니다. 이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기타 상권에서 공실률이 약 4.8포인트로 굉장히 높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건대, 서울대,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성신여대, 그리고 이태원 이런 곳에 공실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임대료 수준이 올라가 있는 곳이 영등포 신촌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연남동이라든지 홍대에서 지금 급격히 떨어졌던 부분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창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임대료 수준이 올라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년도에 신촌, 영등포의 임대료가 굉장히 떨어졌고 공실률도 떨어졌던 부분이 지금 회복에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서울의 주요 지역의 상가 공실률을 보면 이태원,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석천도 떠난 이태원의 공실률은 지금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2위는 청담동, 테헤란로, 그리고 논현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공실률이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골목 상권에 그러면 어느 곳이 뜨는 상권이고 어느 곳이 지는 상권인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4대 상권에서
제일 먼저 지금 지고 있는 것은 종각, 동대문, 그리고 경리단길, 이태원, 그리고 노량진, 그리고 로데오 거리. 로데오는 지금 뭐 살짝 부활을 꿈꾸고는 있지만 이 6곳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신촌 2대 상권도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지금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광화문이나 익선동, 그리고 북촌, 그리고 시청의 일부 지역, 그리고 홍대, 상수, 이런 곳에 마포 구역에 조금 형성이 되어 있고, 용산과 호암동, 그리고 가로수길, 강남은 명물허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선릉이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 배우로 하기 때문에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뜨고 있는 것은 어딜까요? 네, 연남동은 떴다가 지금 다시 줄었다가 다시 지금 부활하고 있고 지금 핫한 곳으로 보여지고요. 망원동, 망리단길이라고 하죠. 망원동, 그리고 공릉동, 공트롤 파크라고 해서 공릉동의 춘천선의 공원화로 인해서 그쪽이 조금 뜨는 상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속리단길, 송파의 속리단길로 너무 핫플레이스죠.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상권, 명동, 대표적으로 명동이 죽어가는 상권이죠. 여기는 상권 등급지로는 2등급지입니다. 상권 평가지수는 57.8점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 매출은 약 한 2,900만 원, 3천만 원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약 33.4%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달 대비해서도 27% 정도가 떨어져 있죠. 거의 상인들이 죽어가는 곡소리도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업소도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서는 18%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고요. 이 상권에는 주로 금요일에 많은 유동인구가 들어오고 있고 아침 출근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력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명동은 대표적으로 외국인 관광에 의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코로나 상황으로서 120만 명이 오던 중에 지금 2만 명도 오지 않고 있죠. 약 98%가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권의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대 신촌 지역인데요. 이곳은 3등급지입니다. 상권 평가 지수는 55.2점. 전년 대비해서는 약 11.4점이 하락됐습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1,000만 원대 정도로 올라오고 있고요. 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2.3%, 전월 대비해서는 24%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상권에 이 신촌과 이대의 상권에는 업소들이 점점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1%의 업소가 지금 빠져나와 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1%, 아주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대표적으로 금요일 아침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입니다. 이곳의 구매력은 굉장히 높지만 안정성과 성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트렌디한 젊은 고객층이 외면하면서 그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거기에 여전히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당분간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죽어가는 상권 경리단길인데요. 이 경리단길이 왜 경리단길일까요? 이 경리단길의 유래를 살펴보면 육군 경리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국군 재정관리단이 들어있고요. 이 경리단길은 사실 망리단길, 속리단길의 원적격으로 하고 있죠. 이곳은 이태원의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했던 젊은 감각이 있는 대표님들께서 상권이 좋지 않은 상권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저렴한 임대료로 자신의 감각을 펼칠 수 있는 곳을 택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곳이 지금 굉장히 임대료가 많이 올랐고요. 실질적으로 2015년에서 17년 사이에 약 10%의 임대료가 더 올랐습니다. 지금도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300만 원을 더 올려달라, 100만 원을 더 올려달라, 아니면 다른 사람을 넣겠다, 이런 것들이 종종 일어나서 지금 이런 비싼 임대료를 피해서 망리단, 망원동이나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곳의 상권 입지는 4등급으로서 상권 평가 지수는 약 44.9%입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15.6%가 하락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그 높은 임대료에 비해서도 그 매출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약 1,3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그 매출이 약 11%, 전월 대비 6%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나간 자리에 새로운 임차인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서 약 전년 대비해서 11% 정도, 전월 대비해서는 약 1% 정도 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동인구는 금요일에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말과 주중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대로는 4시에서 7시 사이에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구매력은 이곳은 높으나 영업력, 즉 그 매출 차이가 그렇게 높은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고요. 직전월 성장 지수 대비해서는 39%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리단께서는 매력을 발산하던 젊은 사장님들의 사장님들이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망리단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좋은 전망을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상권인데요. 이 노량진 상권은 대표적으로 학원 상가죠. 이곳의 이곳은 등급으로는 3등급지고요. 상권 평가 지수는 45점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집객력, 즉 학원가이기 때문에 학원생들의 집객력이 좀 높고요. 영업력, 그 수요는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 월 매출은 약 한 1,200만 원 정도.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24%가 떨어져 있고 전월 대비해서도 10%가 떨어져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을 막고자 임대료를 깎아주고 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업체 수가 약 한 26% 정도 올라가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유동인구는 금요일에 제일 많고 저녁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많은 걸로 상권 분석이 되어 있고요. 이곳의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배후 인구가 없다라는 거죠. 배후에 주거하는 인구가 없고 오직 학원가로 인한 유동인구, 유입되는 인구만을 가지고 이 상권이 유지되어 있었죠. 이 노량진 상권이 떨어진 이유는 요즘에는 전부 강의가 인터넷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죠. 줌이나 웹엑스, 다양한 온라인 강의 동영상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수강생들이 집객하지 않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유동인구의 하락으로 가고 있고요. 이 유동인구 하락으로 인해서 노량진이 다시 원상복귀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떠 있는 상황이죠. 누구나도 다 알고 있고 대체 불가한 강남 상권입니다. 여기는 추정 매출은 약 한 1,6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64%의 매출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전년 19년도, 18년도에는 매출이 2천, 3천 정도가 됐겠죠. 여기에는 강력한 집객이 있기 때문에 구매력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점포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메꿔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유동인구는 워낙 또 많기 때문에 하루 평균 약 15,000명 평당 15,000명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는 금요일 그리고
아침 시간대, 저녁 시간대가 모두 붐비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상권 평가 지수는 약 64%로 굉장히 높고 2등급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지와 2등급지인 도심 지역에서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또 많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 매출이 복합적인 매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 강남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력은 높고 안정력은 떨어져. 그만큼 점포 바뀜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뜨는 상권. 어디가 도대체 뜰 것이냐? 그럼 나의 아이템과 맞는 뜨는 상권의 지역은 어디인지 그곳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남동인데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금 뜨고 있는 상권이죠. 19년도에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월 매출 추정액은 약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약 47%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한 1,500, 2,000만 원, 2,500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되는데요. 전달에는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약 34%의 매출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떨어진 매출과 점포를 갖다가 다시 이어가고 지금 현재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는 업체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주말과 주중 비용이 같이 동일하게 많이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저녁 시간대에 많은 유동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집객력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 공원화되어 있는 경의선이 공원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슬세권처럼 찾아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변모했습니다. 여기에 영업력은 높은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곳에서 본인들의 매력을 발산한다면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이 연남동 연트럴파크라고 하죠. 네, 경의선이 공원화되면서 이 공원이 자연스럽게 집객할 수 있는 요건으로 되어 있고요. 이곳은 홍대 상권과 인접되어 있고 이 홍대 상권의 배우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암 DMC로부터 유입되는 직장인들과 공항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쉽게 외국인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접근 가능한 곳입니다. 물론 이곳은 일부러 찾아갈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죠. 그래서 그 전에 코로나 상황 전에는 글로벌 상권으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수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여기에 월세는 약 한 300에서 500 정도 10평 정도에 300에서 500 정도로 되어 있죠. 이 매출 구조를 살펴본다면 500 정도 10평에 500 정도의 월세를 내고 인건비 그리고 직원 상품에 대한 원자재 부입 가격까지 생각한다면 매출은 한 2천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남동은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망원동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경리단길을 모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경리단길에서 쫓겨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다른 곳을 찾던 젊은 창업가들이 다시 망원동 쪽 임대료가 싼 망원동 쪽으로 내려온 것이 망리단길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는 월 평균 추정액은 약 한 700만 원 정도, 760만, 800만 원 정도인데요. 전년 대비해서는 27% 정도 하락이니까 그렇게 많은 하락은 아니라고 보아지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곳의 업소 수가 전년 대비해서는 56%, 전월 대비해서도 3%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객이 온다라는 얘기고요. 고객이 오게 하는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금요일과 저녁에 유입 인구가 많고요.
상권 평가 지수는 47.4%, 4점으로 굉장히 구매력이 굉장히 높고 영업력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수요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아지고요. 이곳의 특징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망원시장의 과거와 그것을 상인들이 다시 개조하고 돔 형식으로 만들고 거기에 구매가 일어나는 과거 시장과 젊은 상인들, 창업자들이 감각적인 매장을 함으로 인한 그 두 가지가 같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고요. 망원동 2번 출구 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홍대, 합정, 연남의 높은 임대료를 피해서 오신 분들이고 2016년도부터 이 상권이 형성되고 있고요. 현재는 권리금도 4천만 원씩이 늘어나고 있고 월세는 약 90에서 120만 원 정도, 10평에 그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상권은 이 공릉역에 있는 공트롤파크예요. 현재 뜨고 있는 상권인데요. 이 상권은 3등급지로서 상권 평가 지수는 50.8. 물론 성장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영업력은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이 받쳐주고 있지는 않다라는데요. 여기 추정 매출은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27%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약 29%, 30% 정도가 늘어나고 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동인구는 금요일의 유동인구, 그리고 저녁 시간대의 유동인구가 많고요. 이 공트롤파크는 경춘선 숲길을 따라서 아기자기하게 보이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공트롤파크가 핫플레이스는 아닙니다. 물론 핫플레이스는 아니지만 2010년도부터 경춘선이 폐쇄되고 공원화되어서 기존에 있는 초기 골목 상권 형식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특색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권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없다라고 보아질 수 있고요. 잘만 보면 보증금은 약 한 2천만 원, 월세는 80에서 100만 원 사이의 열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트롤파크 뒤쪽에 한국기술대학이 있어서 그쪽에 창업적인 부분들을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하는 젊은 친구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속리단길인데요. 이곳은 완전 핫플레이스죠. 이 코로나를 비켜난 곳 속리단길. 등급지로는 3등급지고 평가지수로는 57.4%, 영업력은 떨어지고 영업력은 굉장히 높고 안정은 좀 떨어집니다.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골목 자체가 그렇고요. 이 월 추정액으로는 지금 현재 오르고 있기 때문에 1,8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많이 올리는 데는 약 월 9천만 원, 한 1억까지도 매출을 올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 전년 대비해서 이것도 코로나 상황이긴 해서 약 35% 정도 떨어졌고 전월 대비해서는 24% 정도는 떨어졌으나 업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00% 정도의 업체 유입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곳의 유입은 다시 젊은 층들이 유동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과 저녁 시간대에 많은 유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속리단길은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잠실역 그리고 송파의 먹자 골목을 끼고 있습니다. 현재는 핫플레이스고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죠. 이곳은 제2 롯데월드의 낙수 효과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산책할 수 있고 야경, 그리고 소규모 카페 위주의 슬세권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20, 30대에 굉장히 트렌디한 매력을 발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권리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월세도 약 한 120만 원 정도의 월세를 형성하고 있으나 지금 매물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핫한 것이죠. 이 코로나와 불황을 비껴난 속리단길. 네, 가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고 있는 상권은 가산 디지털 단지의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3등급지로 상권 평가 지수는 약 55.2%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12%의 하락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력이 굉장히 높고요. 월 평균 매출은 약 한 2,100만 원 정도이고, 이 영업력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은 수요만큼 공급이 받쳐주고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월 평균 매출은 2천만 원이고 최고 높은 데도 6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곳의 전년도 매출은 물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어서 25%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만은 업체 수는 52% 정도 늘어나고 있고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산 디지털 단지 쪽은 강남에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집계를 할 수 없는 그 IT나 첨단 그 기업들이 강남에서 이런 세제 조건이 좋은 디지털 단지 쪽으로 이주를 했고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그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산업에 대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원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지원시설들은 배후의 직장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 좀 추가적으로도 더 볼 수 있고 이 단지 자체는 지금 현재 성장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기에 이 단지들이 다 들었으면 굉장히 큰 매력적인 상권으로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지금 어느 한 곳은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도, 1, 2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는 지역들이 있을 만큼 핫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좀 특이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말 장사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주중에는 점심때에 많은 수요가 있지만 저녁 이후에는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서 회식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좀 줄어든 거고요. 주말에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상권 평가 지수도 55.2점이지만 물론 전월 대비해서 12점이 하락했지만 여기에 영업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52% 정도의 지속적인 유입이 있고 신규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장사를 하거나 도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안정적인 상권에 유입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지식산업센터 가산 쪽에는 그 건물마다 독점권을 부여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는 커피 전문점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 짜장면 집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고 일식집도 뭐 한 개 이렇게 하는 곳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갖다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유동인구나 사람들의 상권은 흐르기 때문에 이 독점권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인장을 가보시고 현장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곳은 물론 임대료가 높기는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곳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생활 활성화 지수인데요. 지금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이 그 1급지, 2급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오렌지 색깔이 3등급지, 그리고 녹색 지역이 이제 5등급지 이하로 보아지면 됩니다. 1등급지, 지금 현재 빨갛게 되어 있는 여기에서는 생활화 지수로는 약간 8등급에서 10등급으로 되는 1, 2등급지로는 대형 상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에 타격이 굉장히 클 것처럼 예상되지만 사실은 다양하고 복잡한 매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감소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상급지, 지금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 관악이라든지 화곡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타격이 굉장히 크죠. 중대형 상권이긴 하지만 뭐 대부분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고객들이 위기에 취약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권 이외에 또 특수복합단지 상권이라고 해서 몰형 상권이 있는데요. 이 상권도 위험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다행히 오피스 상권, 아까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오피스 상권은 상주 직장인과 상주 주거인들 이 고객으로 되어 있는 이 항아리 상권에 대해서는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는 거죠. 유행이 빠르게 바뀌고 상권 지도가 지각 변동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의 지각 변동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현재 지금 체험하고 계신 거죠. 오프라인 공실이 약 30% 정도 취소 가운데 현재 이커머스와 배달 경제로 인한 온라인 상권의 집중도가 중요한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프라인의 상권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권, 즉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SNS에 대한 온라인 상권에도 조금 주목하시고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4차 코로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 살짝 대국민 전환 국면을 약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즉 추석 이후에 현장에서 파악한 느낌인데요. 지금 현재 주류 판매 식당들의 주류 수입 입점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즉 고객이 늘어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시그널을 주고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 맞춰서 온라인 상권에 대한 마케팅 강화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빗겨난 송리단길처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20대, 30대의 젊은 층, 그리고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로컬 상권, 즉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슬세권이 뜨고 있습니다. 생활 중심형 상권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 지역의 소비 관심도를 보면 송리단길, 망리단길 이런 곳이 슬리퍼로 신고 갈 수 있는 항아리형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뜨는 상권, 지는 상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보면 송리단길, 망리단길은 아담하다, 데이트를 하기 좋다, 아기자기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고요. 이태원이나 홍대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없고 좀 모였다 마는 거, 친구들 만나기는 좋지만 다른 곳으로 더 핫한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비자를 잡을 만한 매력이 있는 동네, 이런 것이 방금 뜨거워졌다가 방금 바로 식는 이런 상권이 아닌 창업자 자신들이 사업의 매력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권을 안착시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포인트 레슨으로 3가지를 정리하자면 창업의 시작은 상권 분석에서부터 있습니다. 이 상권 분석을 하지 않고서는 내 아이템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권 분석을 먼저 하고 점포 입지를 선정해서 내 아이템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확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평가해서 반영하는 것이 본인의 시간과 비용, 노력들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2번째, 상권의 경쟁사를 분석하라. 이 부분은 팩트를 체크하라는 거죠.
내가 고른 상권이 나의 아이템과 맞는지 경쟁 기업은 어떤지를 가서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매장 크기, 종업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총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점포의 회전율 그리고 지원 관리들은 어떻게 되고 상품 관리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이고 반응들은 어떤지를 체크하고 수치화해서 본인의 매장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사, 상권에 대한 경쟁사 분석, 팩트 체크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 사람의 활동에 포커싱을 하라. 결국은 상권이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상권이 움직이고요.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창업자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그 상권의 매력을 더하고 그 매력에 이끌려서 고객들이 왔을 때 그 상권이 이루어지고 이 상권은 단순히 핫했다가 쿨해지는 그런 없어지는 상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상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창업자 여러분들의 매력을 충분히 아이템과 섞어서 상권 분석을 하라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 뜨는 상권과 인기 있는 상권 도대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